안녕하세요 달콩이분들, 별콩입니다. 오늘은 정리가 안 되어서 감당 안 되는 떡매들을 보관해줄 보관함을 만들 거예요. 우선 머릿속으로 전개도를 생각해서 그려보고 수치를 재뒀습니다. 남는 떡매로 어디를 잘라야 할지 확인해보고 수정할 건 없는지 확인을 위해 임시로 접어봤어요. 전투명을 좋아해서 다리님에게 선물 받은 OHP를 사용했습니다. 전개도는 떡매마다 사이즈를 모두 다르게 해서 설명이 어려워 그림으로 들고 왔어요. 왼쪽은 완성되었을 때 모습인데 길이를 재야 하는 건 3가지입니다. 세로, 가로, 두께예요. 세로와 두께는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길이를 재면 되지만 가로는 0.2mm를 더해줍니다. 이걸 평면도로 옮겨보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져요. 해당하는 부위가 있는데 길이는 임시로 생각하고 계산했습니다. 전체 재단은 가로의 경우 두께 곱하기 2 플러스 가로 길이, 세로는 세로 곱하기 2 플러스 두께예요. 뭔가 수학처럼 보여 꺼려질 수 있는데 만들다 보면 쉬울 겁니다. 보면서 선을 그어주고 있는데 투명이다 보니 그렇게 티가 나는 건 아니네요. 종이는 본폴더 뾰족한 곳으로 그어도 잘 되지만 투명 필름지는 칼 등으로 그어야 선이 생깁니다. 접는 선을 만들었으면 접어주고 화살표로 표시한 옆구리 4곳을 잘라줘요. 딱 두께만큼만 작게 자릅니다. 이제 양면 테이프를 붙일 건데 OHP는 워낙 강해서 가장 접착력 좋은 아크릴 테이프를 썼어요. 무엇보다 투명으로 만들 거라 투명 양면 테이프가 필수긴 했습니다. 양면 테이프는 두께 쪽에만 짧은 쪽, 긴 쪽에 한 곳에만 붙이면 돼요. 이영지가 빨간색이라 이건 잘 보여 다행이었습니다. 전개도에서 좀 더 예쁘게 잘 해볼 수도 있지만 전체 재단이 직사각형이라 제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옆면 마감은 그냥 막혀있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겠다 싶은 걸로 했습니다. 이건 두께가 1.5cm라서 양면 테이프가 작은데 안쪽 손에만 딱 맞게 붙이면 돼요. 그리고 투명이니까 펀칭기로라도 모양을 내주자 싶었는데 누르고 나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운명하셨어요. 처리하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펀칭기는 안 될 것 같아서 조립 전 꾸미기로 했어요. 조립 다 한 뒤에 꾸며도 상관없긴 한데 평면에 꾸미는 게 덜 힘듭니다. 투명을 사용할 땐 예뻐야 하고 후백도 있어야 하지만 투명감이 높은 게 좋았어요. 모든 조건에 충족하는 게 PET 마테라서 이를 활용했습니다. 무광 후백도 좋긴 한데 무광이 눈에 보여서 신경이 거슬려요. 그래서 PET 마테 중 무광 후백 제품을 제외하고 투명 제품만 썼습니다. 우선 양면 둘 다 했는데 어차피 눈에 보이는 건 앞면과 세우면 옆면뿐이에요. 하지만 기분 내킬 때 앞뒤 바꿔서 보관하면 2개를 만든 기분이니까 그냥 꾸몄습니다. 첫 번째 꾸미기는 우선 덤으로 받아 자잘하게 있던 제품들을 위주로 사용했습니다. 자연에 가까운 느낌으로 꾸미고 포인트 인물로는 작은 사이즈인 천사 마테를 썼어요. 마테의 장점이자 단점은 자잘한 게 많고 사이즈가 작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단점은 안 쓰면 사라지지만 전 써줄 거라 단점이 됐어요. 비어있는 것 같은 곳곳에 자자리들을 붙여 꽉 채워줬습니다. 설명을 못했는데 가로 길이 0.2mm를 더 준 이유가 있어요. 가로 길이는 딱 맞게 만들면 쉽게 들어가지도 않고 양면 마감이 각 0.1mm를 먹습니다. 물론 제가 아크릴 폼 테이프를 써서 그럴 수도 있어요. 종이와 일반 양면 테이프로는 안 해봐서 어떨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딱 맞는 게 좋을 경우 수정하면 됩니다. 옆면 마감에 신박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생각했을 때 가장 재단이 편했어요. 세로 선 긋고 가로 선 긋고 옆구리만 자르면 됩니다. 혹시라도 너무 얇다고 생각이 들면 종이를 한 장 더 떼어서 더 두껍게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넣고 완성본을 봐주는데 8배속은 너무 순식간에 흘러가길래 원래 속도로 돌렸습니다. 떡매의 경우 규격 사이즈도 있지만 비규격 사이즈도 있어서 가로 길이가 맞는 것끼리 더했어요. 세로 사이즈는 떡매 중 가장 짧은 길이에 맞게 했습니다.
세로 길이가 딱 맞으면 보기에 예쁘고 떡미보다 낮으면 떡미를 넣은 상태에서 하나씩 모양 보기 좋아요. 꺼내기 쉬운 보강함을 만들고 싶을 경우 떡미의 세로 길이에서 1cm에서 3cm로 조절하면 됩니다. 그동안 다른 떡미 사이즈에 맞는 정교도들을 만들고 왔어요. 앞에서 선 긋고 자르고 이러는 거 설명 다 해서 오래 걸리는 재단은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꾸며볼게요. 작은 사이즈는 피스가 많이 안 들어갈 거라 생각해서 사이즈가 크고 귀여운 걸 골랐습니다. 왕크 왕기라고도 하죠? 왕크니까 왕귀엽다. 혹시 이거 이미 유행 지났나요? 그럼 그냥 귀여운 걸로 하고 이번에 앞면과 뒷면에 구분해줬습니다. 뒷면은 리본 커다란 거 하나 덜렁 붙이고 앞면은 좀 꾸몄어요. 낙엽 사이 버섯 위에 앉은 곰돌이 테마로 하고 리본을 붙였습니다. 포인트로 반짝이 좀 붙여주고 마무리했어요. 다 꾸몄으면 양면 테이프 떼어주고 붙여줍니다. 붙이는 건 짧은 걸 가장 안쪽에, 양테를 붙인 면, 붙이지 않은 면 순서대로 했어요. 다만 가장 짧은 면이 안쪽에 들어가다 보니 가끔 떡미에 넣다가 조금 걸릴 때가 있었습니다. 짧은 면을 두 번째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이대로 했어요. 어쨌든 보기에는 예쁘면 됐습니다. 완성하고 보는데 리본이 좀 삐뚤어진 것 같아서 수정해줬어요. 이제 다음을 꾸며볼 건데 꾸민 것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화려하게 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래도 투명을 살렸던 전에 꾸미기와는 다르게 꽉 차게 꾸밀 겁니다. 사용한 피스들은 프레임, 인물, 꽃, 마테예요. 노란 색깔, 초록색을 컬러 테마로 잡았고 좀 더 성스러운 느낌에 가깝습니다. 꽃 선택이 조금 어려웠는데 동백꽃 마테 중 흰 부분을 가져왔어요. 동백꽃은 아무래도 빨간색이 연상되는데 흰색이다 보니 특이하게 느껴져요. 워치로 배경을 깔아주고 프레임은 위쪽 부분만 사용할 겁니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더라고요. 위쪽 프레임만 써도 꽉 찼기 때문에 배치 구상을 수정했습니다. 프레임을 붙인 뒤 튀어나온 부분 잘라주고 인물을 붙였어요. 고풍스러운 느낌이 나서 생각 이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른 뒤에 마트에 같이 있던 자잘한 피스들을 잘라 붙였어요. 프레임에 있던 나비와 휘날리는 잎사귀가 인물과 잘 어울렸습니다. 꽉 채우긴 했지만 그래도 투명인 것을 살려주기 위해 위쪽은 손 안 댔어요. 뒷부분도 역시나 앞면이 마음에 들어 돌릴 일은 없을 것 같아 간단하게 꾸몄습니다. 한 피스 남은 꽃을 중앙에 붙이고 앞에 자르고 남은 부분을 밑에 붙여줬어요. 인물과 같이 있던 피스들은 여기에 써줬습니다. 어차피 남겨둬봤자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 아직 피스가 남았거든요. 인물이 비어버린 피스는 빨리 써줘야 너덜너덜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포인트 피스들은 꽃 주변에 배치해주고 마무리할게요. 양면 테이프 제거하고 조립한 뒤 떡매 넣으면 완성입니다. 저는 떡매가 대부분 무중복이라서 지금처럼 정리해두지 않으면 엉망이에요. 물론 보통 한 권씩 사고 잔뜩 있으시면 그냥 보관함 하나 사서 거기 착착 정리하는 게 예쁩니다. 저처럼 덤이나 띵으로 다 보내버리고 떡매는 아예 사지 않은 채로 있으면 이렇게 조금 남게 돼요. 다음 꾸미기는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본풍으로 꾸미기입니다. 인물 마테 중에 일본의 분위기가 물씬 나는 제품이 있어도 손이 안 갔거든요. 하지만 좋아하는 작가님의 그림이다 보니 예쁜 건 예뻐서 이번에 써봤습니다. 풍경이 일본 하면 떠올라서 풍경을 배경으로 삼고 인물 올린 뒤 꽃으로 마무리했어요. 엄청 간단하게 3분할씩 다꾸로 한 거라 쉬웠습니다. 꽃의 경우 예전에 다꾸하고 남은 피스인데 2개가 남아 좀 애매했어요. 풍경이나 인물이나 좀 반짝거리는 느낌이라 어울리진 않았지만 그냥 써서 없애줬습니다. 뒷면은 어떻게 꾸며볼까 고민했는데 갖고 있는 마테 중 너무 커서 안 쓰던 나비를 들고 왔어요. 커도 너무 컸기에 이 중 앞면과 어울리는 주황색 나비를 썼습니다. 대충 꾸몄기에 넘겨줬어요.
포인트로는 앞에 붙였던 꽃과 같은 마트였던 레터링을 중간중간 붙여 마무리했습니다. 역시나 양태 이영지 제거하고 조립하면 끝이에요. 이때 가로 길이를 조금 작게 했는지 너무 딱 맞아서 난감했습니다. 결국 몇 장은 빼냈어요. 이제 4개 완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재단을 실수해서 만들었던 보관함을 꾸밀게요. 가로 길이를 잘못 재는 바람에 너무 커졌습니다. 대신 이건 일수나 특대폭 박테 쪼가리들을 보관하기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쓸지 몰라 아껴뒀던 레이스 마테도 이때 써졌습니다. 정말 이 작가님 그림 너무 예뻐요. 꽃은 살짝 안 어울리지만 흰꽃 마테가 홀로그램 박이나 금박이라서 이걸로 썼습니다. 앞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꾸몄는데 타이포가 들어가도 어울릴 것 같아요. 왼쪽 위와 중앙이 허전했습니다. 나중에 왼쪽 위를 대충 채워두긴 했는데 일단 뒷부분을 꾸밀게요. 뒷부분은 좀 다르게 꾸몄습니다. 뒷부분은 무광 후백 제품들을 많이 썼는데 궁금해서 써왔어요. 근데 확실히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미 붙인 거 다시 영재 옮기기도 귀찮고 이것도 추억이다 싶었습니다. 캐릭터는 고르기가 귀찮아서 대충 큰 사이즈의 긴 제품을 찾는다고 곤돌이를 택했어요. 포인트로는 나뭇잎들을 하늘에 흩뿌리듯 붙여줬습니다. 이때 양면 테이프를 붙이면서 잘못 붙이는 바람에 다시 떼었다 붙이는데 밑부분이 좀 찢었어요. 밑에 테이프라도 붙여 보강할까 했는데 허접해 보여서 그냥 비슷하게 재단된 것에 다시 옮겼습니다. 싹 다 뜯어 새로운 곳에 옮겼는데 떼었다 다시 붙인 티는 나도 멀리서 보면 괜찮았어요. 좀 노가다긴 했지만 그래도 튼튼한 게 좋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확실히 큰 제품일수록 튼튼하지 못하고 조립하기 힘들었어요. 큰 사이즈는 비추천합니다. 역시나 일자 만들기 때와 마찬가지로 랩핑지로 만드는 건 힘이 없어서 비추천해요. 그리고 궁금해서 투명 버전 액자 만들기도 했는데 그건 다음 주 일요일에 올릴 겁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얼른 올려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도 지금은 보관함을 만드는 중이니까 마저 만들겠습니다. 다 만들고 보는데 실패작이 있길래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싶어 이리저리 만들었어요. 투명은 만들면 정말 예쁜데 재단할 때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게 단점이네요. 뭔가 손안에 빛 반사되는 무언가가 끊임없이 흔들리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민망하긴 한데 그냥 봉투로 만들었어요. 이거 처음에 만들 때 중앙의 밑부분을 안 만드는 바람에 떡메 보관함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릴까 고민했는데 너무 아까워서 활용 방식을 조금 바꿔 봉투로 만든 겁니다. 날개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앞뒤를 붙였는데 선물용으로 가볍게 만들기 좋았어요. 선물용이라고 한 이유는 뚜껑을 딱 닫아야 하는데 보관용이면 뚜껑이 필요 없습니다. 안에 넣자니 너무 두꺼워서 오래 걸리고 닫자니 딱 닫히지 않습니다. 스티커라도 붙여놓고 마감하면 되는데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면 그것도 너덜너덜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사진 찍는 용으로 자잘한 마테자투 리드를 넣었습니다. 닫히지 않아도 괜찮긴 했어요. 한때 명품백 중 투명 제품이 엄청 쏟아졌는데 그때 하는 말이 내부도 완성이라는 거였습니다. 명품백으로 PVC 재질의 가방을 들었지만 안에 보이는 또 다른 명품 제품이 완성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것처럼 안에 예쁜 PET 제품을 넣음으로써 완성된 거예요. 내부가 보이는 제품은 내부도 예뻐야 한다는 점이 생각보다 귀찮고 머리를 써야 합니다. 계속 머리를 쓰는 게 힘들어서 이번엔 그냥 신경 안 쓰고 대충 넣었어요. 특대폭 박테를 그냥 다 때려 넣었습니다. 타이포나 이런 자잘한 것들을 지퍼백이 아닌 보관함에 몰아서 넣어줬어요. 대신 가로 길이가 지퍼백보다 짧기 때문에 조금씩 길이를 정돈했습니다. 쭉 정리해주는 것으로 오늘의 꾸미기 마무리할게요. 끝에 보통 완성한 사진을 올리는데 이거 꾸미고 나서 너무 많이 꾸미는 바람에 힘이 빠졌어요. 결국 전체 샷만 찍고 끝냈습니다. 오늘은 투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OHP를 활용해 떡메 보관함을 만들어봤어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달콩이 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